지금부터 춘추시대 세 번째 패주로 등극한 초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나라의 시조는 추경의 후예인 웅성의 부족장 계련이란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나라 말기 계련의 후예인 유궁이 서주개국 군주 주문왕 희창을 도와 불의 제사장직을 하게 되어 유궁의 아들 웅녀와 손자 웅광까지 서주 2대 군주 주무왕 희발을 보좌하게 됩니다. 서주 3대 군주 주성왕이 웅씨의 공로를 인정하여 웅광의 아들 웅역을 자작으로 책봉하며 남방에 50여리 땅을 내리니 이때부터 웅씨들은 단양 지역에 살게 되며 이후 웅역의 아들 웅애가 자귀를 계승한 후 초나라 6대 제후인 웅구는 주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주변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강한 지역까지 장악한 후 자신의 아들인 웅강 웅집자를 왕으로 책봉해버리는데 이것을 알게 된 주나라 10대 군주인 서주려왕 희호는 대노하여 초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웅구는 할 수 없이 왕의 칭호를 취소합니다. 기원전 741년 초나라 16대 제후 웅순이 돌아가자 그의 동생 웅통은 초려왕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찬탈해버리며 3년 후 권국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704년 동주의 대군주 주한왕 희림에게 자신의 자기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나 단번에 주한왕에게 거절당하며 화가 난 웅통이 왕으로 자칭해버리니 웅통이 초나라 17대 군주 초무왕이며 이후로 초나라는 계속하여 왕의 칭호를 사용하여 주나라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초나라는 계속하여 세력을 넓혀가며 초나라 20대 군주 초성왕 웅이의 통치 기간은 자신이 주왕실을 위하여 남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쪽에서 세력을 키워가며 나중에는 중원으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제나라 16대 제후 제환공 강소백 때문에 실패하자 황국, 영국 등을 공격하며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기원전 643년 제환공이 돌아가자 다시 중원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기원전 638년 송나라와 싸워 대승을 거두며 세력을 키워가던 중 기원전 637년 방랑 중이던 중이를 환대하였으나 얼마 후 진나라 22대제후 진문공으로 옹립된 중이에게 기원전 632년 성북에서 대패당하며 중원진격의 꿈이 다시 한번 좌절되어 버립니다. 초성왕은 일찍 자신의 아들 웅상신을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기원전 626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웅상신을 폐위시켜버린 후 웅직이란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려 하였는데 이 소문을 들었지만 확인이 필요하였던 웅상신은 자신의 스승 반숭에게 도움을 청하며 반숭은 초성왕의 여동생 강웅을 연회에 초청한 후 무례한 모습을 보여보라고 건의하니 웅상신의 반숭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웅을 연회에 초대한 후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데 강웅은 대노하여 이러니까 초성왕이 너를 폐위시키고 웅직을 책봉하려는 것이라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웅상신이 다시 반숭을 찾아가 대처할 방법을 묻자 반숭은 먼저 웅상신에게 웅직을 군주로 모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며 웅상신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다시 다른 제후국으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데 웅상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니 반숭은 끝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묻자 웅상신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같은 해 10월 웅상신은 초성왕의 궁전을 습격한 후 자결을 요구하는데 초성왕은 자신의 호위 군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곰의 발바닥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였으나 웅상신이 거절하여 초성왕은 할 수 없이 목을 메고 자결합니다. 애당초 초성왕이 웅상신을 태자로 책봉하려 할 때 자상이란 대신은 초성왕의 나이가 어리고 주위에 애척들이 많으니 너무 일찍 태자를 책봉하였다가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아 폐위시키려 할 때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건의하였으며 웅상신의 눈이 말벌 같고 목소리가 늑대 같아 잔인한 사람이니 절대 태자로 책봉하지 말라고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중원의 패권까지 노렸던 초성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어찌나 억울하였는지 웅상신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눈을 감지 않으며 웅상신은 처음에 초성왕이 아닌 초령왕이라는 시호를 올리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아 분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을 안정시켰다는 뜻의 성자를 사용하여 초성왕이라는 시호를 올린 후에야 눈을 감으니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초성왕이 됩니다. 참고로 시호란 군주가 돌아간 후 후계자나 대신들이 군주의 일생을 한두 글자로 평가하는 예법인데 시호에서 령은 황당한 일을 벌인 군주에게만 올리는 시호입니다. 아버지까지 죽여가면서 왕위를 계승한 웅상신이 초나라 21대 군주인 초모광이며 초모광은 즉위후 반숭을 중용하여 중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기원전 623년 강국을 멸망시키며 승승장구할 때 기원전 622년 진나라가 초나라의 도읍령을 습격하지만 초모광은 중원 정복의 꿈을 위하여
진나라와 싸우지 않고 같은 해 새로운 도읍을 지어 천도하니 역사에서는 상영이라 부르며 얼마 후 요국까지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21년 진나라 23대 군주 진양공이 돌아가자 진나라에 큰 혼란이 오게 되어 송나라, 정나라, 진나라는 초나라에게 의존하게 되나 초모광은 내란과 주의국들의 반란을 제압하던 중 기원전 614년에 돌아가 버리며 그의 아들 웅녀가 초나라의 22대 군주 초장왕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초장왕의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았고 초나라 내부엔 반란이 자주 일어나며 초나라의 부속국으로 생존하던 채나라까지 진나라의 공격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지만 초장왕은 주색에 빠져 신경을 쓰지 않으며 여기에 더해 기원전 611년 초나라에 큰 재해가 들자 이족과 월족이 초나라의 동쪽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용나라와 주변의 만족들까지 반란을 일으켜 도우빈령까지 위협하나 초장왕은 성가 두반 두월숙 이란 대신에게 국정을 넘겨주고 자신은 계속하여 궁녀들과 연애를 즐기며 자신에게 국정을 논의하는 대신들을 참수해버리겠다는 패말까지 걸어놓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초장왕을 찾아가 제발 국정에 신경 쓰라고 건의를 드리다 죽임을 당하지만 무거라는 대신은 초장왕에게 찾아가 술친구를 하러 왔다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초나라에 큰 새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무거의 말뜻을 알아들은 초장왕은 웃으면서 그 새가 지금은 날지 않고 울지도 않지만 한번 날기 시작하면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르고 한번 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대답하니 이것이 일명경인의 어원입니다. 무거는 초장왕의 말을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궁을 나와 초장왕이 울고 날기만 기다리나 초장왕은 계속하여 주색에 빠져 시간을 보내니 이번엔 소종이란 대신이 찾아가 자신은 죽을 것이고 초나라도 멸망할 것이라며 울음을 터뜨리자 초장왕은 소종은 왜 죽고 초나라는 왜 멸망하느냐고 묻는데 소종은 초장왕이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을 죽일 것이고 매일 주색과 사냥에 빠져 있으니 초나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대답하니 초장왕이 화를 내며 바로 처형해버리겠다고 하는데 소종은 자신은 지금 죽어도 충신으로 기억되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초나라는 멸망당하여 초장왕은 만국의 군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하니 초장왕이 갑자기 일어나 소총의 충언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후 궁녀와 악공들을 해산시킨 후 직접 정무를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초장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와 파나라를 연합하여 용국을 멸망시키며 기원전 606년 동주구 대군주 주정왕 희유를 도와 로코뇽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주나라 도읍인 나급에 도착하는데 주정왕은 크게 놀라 왕손만이란 대신을 파견하여 초장왕에게 인사를 전하게 합니다. 초장왕은 왕손만에게 대우가 만들었다 전해지며 하, 상, 주나라에서 대대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9계정의 크기에 대해 묻자 왕손만은 왕이 되려면 정이 아니라 덕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초장왕이 공개적으로 구정의 크기를 물어보며 중원에 대한 야심을 표현한 사건이 문정중원의 어원이며 문정중원은 나중에도 정권을 찬탈하려 하는 야심가들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초장왕은 주변의 진제, 친 같은 강한 나라들이 있어 자신이 주왕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군하는데 얼마 후 초나라 내부에서 두월숙의 반란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잠시 뒤로 돌아가 초나라 14대 군주 웅이는 야고라는 곳에 안장되어 야고라는 시호를 받으며 초야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의 큰아들 웅감이 자귀를 물려받은 후 작은 아들인 백비가 자신을 야고씨라고 칭하며 나중에 야고씨에서 다시 두씨와 성씨로 분류되어 사람들은 이두를 야고씨라고 부르며 야고씨는 대대로 행정과 지휘권을 장악하는 초나라의 령윤과 사마라는 요직을 담당하여 이들의 세력은 왕을 위협할 정도였으니 초장왕의 아버지인 초모광은 야고씨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씨와 반씨를 중용하는데 여기에 불만을 가진 두이신이 기원전 617년 초모광을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초장왕 통치 기간 성가와 반숭이 권력을 장악하니 여기에 불만을 가진 두각은 종족들을 동원하여 성가를 암살하려다 실패하며 아예 초장왕을 납치하려 하는데 이때 두월숙과 두반은 초장왕을 도와 두각의 반란을 제압하며 성가와 반숭이 돌아가자 초장왕은 두반과 두월숙의 공로를 인정하여 령윤과 사마로 책봉하나 초모광이 했던 것처럼 위씨와 굴씨를 중용하여 야고씨를 견제하게 합니다. 잠시만 뒤로 돌아가 초나라 14대 제후 초야과 웅이가 돌아간 후 그의 작은 아들 백비가 자신을 야고씨로 칭하는데 나중에 야고씨에서 분리된 두씨와 성씨가 초나라의 요직을 담당하며 큰 권력을 장악하였으니 초장왕 통치 시대에 두반을 령윤으로 두월숙을 사마로 책봉하지만 위씨와 굴씨도 중용하여 이들을 견제하게 합니다. 기원전 608년 위가라는 대신이 두반을 모함하여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초장왕은 야고씨의 세력을 달래기 위하여 두월숙을 령윤으로 책봉하고
위가를 사마로 책봉하는데 그 후에도 두월숙과 위가의 마찰이 계속되어 기원전 605년 초장왕이 나급에 있는 사이 두월숙이 위가를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켜버리는데 워낙 야고씨들의 세력이 초나라 전역에 퍼져 있어 반란은 큰 호응을 얻으며 쉽게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초장왕은 초문왕, 초성왕, 초무광의 자손들을 야고씨에게 인질로 내어주는 조건으로 타협하려 하였지만 두월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해 7월 고호라는 곳에서 두 세력은 격전을 벌이게 되며 두월숙이 먼저 초장왕에게 화살 2발을 쏘아 초장왕이 타고 있는 전차를 맞추어 버리니 군사들이 겁을 먹고 후퇴하려 하자 초장왕은 기지를 발휘하여 이전 초문왕이 식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강한 화살 3개를 얻었는데 그중 2개를 두월숙이 훔쳐갔으나 방금 2발을 모두 쏘아버려 이젠 강한 화살이 없다며 군사들을 진격시킵니다. 결국 난전 속에 두월숙은 죽임을 당하며 두월숙의 아들 두분왕이 진나라로 도망가버리고 초장왕이 두씨 가문을 몰살시켜 야고씨의 세력이 거의 사라져버려 초장왕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게 됩니다. 기원전 599년 초장왕이 정나라를 공격하나 진나라 26대 군주 진경공 희누가 사회라는 장수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도와주게 하니 초나라는 대패하며 다음에 진나라의 귀족 하위서가 반란을 일으킨 틈을 타 하위서를 죽여버리며 진나라를 정복하지만 도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진나라의 부흥을 허락하게 됩니다. 기원전 597년 초장왕은 3만 명의 정예병을 동원하여 다시 정나라를 공격하여 한 번에 정나라 도읍인 신정을 포위해버리자 정나라 13대 제후 정양공 희견은 진나라의 군사들이 도와주러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성벽에 올려보내 수성하게 하나 17일째 되는 날 신정 동북쪽의 성벽이 무너지자 백성들은 하늘이 정나라를 버렸다며 통곡하기 시작하여 울음소리가 진동하자 안타깝게 생각한 초장왕이 군사들에게 시별이 물러나 정나라가 항복하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초장왕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모르고 있던 정양공은 진나라 군사가 도착하여 초장왕이 군사를 후퇴시킨 줄 알고 성벽을 수리한 후 끝까지 싸우기로 하자 화가 난 초장왕은 밤낮으로 공성하여 3개월 만에 성문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초장왕은 군사들에게 약탈을 금지시킨 후 입성하며 정양공은 항복의 의미로 상의를 벗고 왼손엔 속고리로 만든 깃발과 양을 끌고 오른손에 가축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을 들고 성문에서 초장왕을 맞이하며 은혜를 베풀어 정나라를 보존해준다면 초나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초나라의 속국으로 살겠다고 하니 옆에 있던 영기라는 초나라의 대신은 거절하라고 건의하지만 초장왕은 정양공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백성들의 지지까지 받으니 정나라가 멸망할 때가 아니라며 30리 후 퇴한 후 정나라와 맹약을 맺기로 하니 정양공도 약속대로 가축과 조공품을 들고 초나라의 진영에 도착하여 군사들을 위로한 후 자신의 동생과 아들까지 인질로 바치며 초나라와 맹약을 맺습니다. 정나라가 포위당할 때 진경공은 순림부와 선곡 등 장수를 파견하여 정나라를 도와주려 하였지만 정양공이 이미 항복해버리고 초나라와 맹약까지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오산 주변에 주둔하게 하는데 진나라 군사 내부에서 순림부를 대표로 초나라가 강하고 정나라까지 항복하였으니 진나라로 돌아가자는 주아파와 선곡을 대표로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싸우지 않고 돌아가버려 패주의 위험을 잃을 바엔 죽는 게 낫다는 주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주아파와 주전파가 설전을 벌이던 중 선곡은 순림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군사만 거느리고 황하를 건너버리자 한골이란 공족은 선곡이 초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당할까 걱정되어 순림부에게도 황하를 건너 초나라와 전투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진나라 군사들이 황하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정양공은 진나라가 승리하면 자신에게 초나라에게 항복한 죄를 물을 것이라며 초조해하는데 황윤권이란 대신은 자신을 진나라 진영에 보내고 다른 대신은 초나라 진영에 보내 두 나라를 선동하여 결전을 벌이게 한 후 승리한 나라에 의탁하면 된다고 하니 정양공이 황윤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두 나라가 무조건 싸우기만을 바랍니다. 진나라 군사들이 황하를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초장왕은 처음에 회군하려 하였지만 오삼이란 대신은 진나라의 결전을 주장하자 당시 영윤이었던 손수고는 작년에 진나라와 싸우고 군사들이 피곤해졌으니 진나라와 싸웠다 혹시 패배당한다면 오삼의 살점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다며 화를 내자 오삼은 만약 초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손수고가 무능한 것이고 패배한다면 자신의 시체는 진나라 군사들한테 있을 텐데 어떻게 살점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냐며 두 명은 설전을 벌입니다. 초장왕이 고민에 빠진 사이 관직상 오삼보다 한참 높은 손수고가 홀로 회군 준비를 시작하자 오삼은 초장왕을 찾아와 진나라의 주장인 순림부는 신인이라
지휘 능력이 부족하고 부장인 선곡은 고집이세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으니 진나라는 필패할 것이라고 하며, 진나라는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고 초나라는 초장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데 이대로 회군해버린다면 초나라 왕이 진나라의 장수가 무서워 도망간 것으로 제후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된다고 설득하니 초장왕은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초나라는 관이라는 곳에 주둔하고 진나라는 오라는 곳에 주둔하였는데 초장왕은 먼저 진나라와 협의를 시도하는 척하던 중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진나라 내부에서 싸우는 것과 회군하는 문제로 순림부와 선곡이 논쟁을 벌이느라 경계심을 잃은 사이 초나라의 습격으로 진나라군은 피릅이란 곳에서 대패당하며, 피릅 전쟁 이후 진나라에 복속해 있던 하남 지역 의작은 나라들이 초나라에 의탁하며 초장왕을 중원의 패주로 추대합니다. 기원전 595년 초장왕은 신단이란 대신을 송나라에 파견하여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워낙 초나라에 원한이 많던 송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신단까지 죽여버리자 초장왕은 바로 송나라 이도읍인 회양을 포위해버리며 송나라 24대 제후 송문공송포도 9개월 동안 수성전을 벌이며 진나라 26대 제후 진경공 희누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아직까지 피릅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경공은 감히 초나라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지만, 송나라가 수성을 통하여 시간을 벌여준다면 진나라 군사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진나라 군사들이 보이지 않고 초나라 군사들이 회양 부근에 가옥까지 지으며 장기전을 준비하니 송나라 장수 화원은 홀로 초나라 진영에 잠입하여 초장왕의 동생 자반을 겁박한 후 송나라 썩내에서 사람의 뼈로 불을 지피고 아이들을 교환하여 먹고 있다며 호소하자, 자반도 초나라의 군량 역시 며칠분밖에 남지 않았다며 탄식하며 둘은 싸우지 않기로 맹세하는데, 나중에 자반한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초장왕도 화원의 용기와 솔직함에 탐복하고 송나라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군하기로 합니다. 초장왕이 하남 일대의 제후들을 복속시키면서 제나라를 선동하여 진나라와의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데, 기원전 599년 제나라 23대 제후 제경공 강무야가 진나라의 속국인 여나라를 공격한 후 얼마 후 로나라의 20대 제후 로선공 희퇴까지 끌어들여 진나라와 적대시하게 해버려 초나라는 남방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591년 초장왕이 돌아가며 자신이 동생 자중 자반과 측근 무신에게 10살짜리 아들 웅심을 보좌하라고 부탁하는데, 자중과 자반은 초장왕 이유원대로 웅심을 왕으로 옹립하여 웅심 이초나라 23대 군주초 공왕이며, 자중과 자반은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대신들과의 모순이 격화되기 시작하니 이것을 지켜보던 무신은 초나라를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잠시만 뒤로 돌아가 기원전 598년 초장왕이 하위숙을 죽이며 진나라를 정복할 때 하위숙이 부인 하이를 생포하게 되니, 하이의 미모에 반한 초장왕이 하이를 후궁으로 들이려 하자 무신은 초장왕이 제후국들을 정벌하며 여인까지 취한다면 전쟁의 명분에 맞지 않아 제후들 사이 웃음거리가 된다며 반대하고, 자반이 하이를 부인으로 들이려고 하자 하이 때문에 하위숙이 죽임을 당하고 진나라가 멸망당하였으니 하이는 주위 남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여인이라며 반대하여 초장왕은 결국 련이양노란 장수에게 하이를 내어주는데, 얼마 후 련이양노가 전사하자 무신은 바로 하이에게 접근하며 기원전 589년 련이양노의 시체를 찾으라는 명분으로 정나라에 보낸 후 자신도 제경공에게 인사를 올린다며 수많은 재물을 들고 정나라에서 하이와 혼인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중은 초나라에 있는 무신의 일가족을 모두 몰살해버리는데, 이때부터 무신은 초나라의 복수를 다짐하며 진양공을 만나 오나라와 연합하여 초나라를 견제하라고 건의하자 진양공이 받아들여 무신에게 군사를 내어주며 오나라에게 진법과 초나라를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여 오나라는 점점 강해져 나중에 초나라의 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장왕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한 번은 초장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대신들과 연회를 열어 즐기던 중 해가 지자 촛불까지 밝히며 연회를 이어가게 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이 총애하던 허이와 매키까지 불러내 대신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이 모두 꺼져버리자 술에 취하고 미모에 반한 대신 중 한 명이 허이의 손을 잡자 허이는 손을 뿌리치면서 대신의 모자끈을 잡아챈 후 초장왕에게 모자에 끈이 없는 대신들을 찾아내 자신에게 무례를 범한 대신을 처벌해 주길 바라지만, 초장왕은 아무런 내색을 내지 않고 모든 대신들에게 모자의 끈을 풀게 한 후에 연회의 촛불을 다시 밝히게 한 후 연회를 이어가게 합니다. 3년 후 초장왕이 진나라와 전투를 벌이던 중 유독 한 명의 장수가 용맹하게 싸워 초나라가 대승을 거두니 초장왕이 장수에게 상을 내리려 하자 장수는 자신이 3년 전 연회에서 허이의 손을 잡았던
당교라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당시 자신을 처벌하지 않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오늘 결사적으로 싸웠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절영지연의 출처입니다. 다시 돌아와 왕위를 계승한 초공왕의 나이가 어려 초장왕이 구축해 놓았던 북방동맹은 실패하며 진나라의 부흥과 함께 하남 지역 이대 부분 나라들은 다시 진나라에게 의탁하고 오나라의 견제까지 더해 초나라는 패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초장왕 다음으로 어떤 군주가 폐업을 이루어낼지 다음 화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